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일주일만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이제 채널명 하단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 링크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빠르게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원전 관련된 중요성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원전 관련된 영상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곧바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 상한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원전 시장이 있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차세대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짚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글로벌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제조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값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이제 7월에 텍소노미, 유럽의 텍소노미가 통과가 됐었죠. 그 전까지 몇 차의 그런 회의에도 이 원전이 과도기 에너지로서 포함이 되지를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때 이후로 완전히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유럽의 텍소노미의 핵심이 가동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전 정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차세대 원전 시장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원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라늄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기대가 되는 4세대 원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탄소 중립 메가 트렌드 속에서 원전 시장이 대대적인 확대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분업화에 따라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게 기술들을 제시를 해주고 아시아는 값싼 전기나 인건비를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경제가 급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시아는 특히 또 뭐 서방 국가들 대비해 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중요 시장으로서 3대 시장으로서 지금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단일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유럽보다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을 나타내고 있겠죠. 미국, 유럽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면서 비용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매출도 급증을 하는 이제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시아의 값싼 전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석탄을 대규모로 쓰게 되면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21세기 몇십 년 동안 지금 무분별한 발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주요 탄소 배출원인 자동차를 전기로 바꾸는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고, 또 이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게 전력 부분이죠. 크게 이제 자동차,
전력 부분, 그리고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쪽에서 많이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전력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동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죠. 최근 5년 동안의 전기차 시장이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생성형 AI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요국들의 전력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있다. 당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협력사에게 전력 확보 문제를 넘겼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나 뭐 카메라 모듈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뭐 대만 뭐 폭스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애플 이제 뭐 아이폰 제조, 그리고 이제 이 지적재산권에 따른 어마무시한 이제 매출을 애플 쪽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애플이 아시아 지역에 전력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애플의 아시아 지역의 협력사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대규모의 탄소 배출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도 충분히 이 환경 규제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생성형 AI가 급성장하고 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소유를 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한 전기를 지금 소유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빅테크 쪽이 이제 전력 확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서 발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이 빅테크들의 거대 자금들이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당초 과도기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뭐 화석 연료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가게 되는 이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바로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활용을 할 계획이었죠. 굉장히 값싸고 좀 지리적인 그런 가까운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제 혜택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전쟁이 터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27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30경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이 금액이 에너지 부분 투자에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천연가스가 지금부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원전 없이는 이 탄소 중립이 이 200조 달러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공감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뭐 한 10년 정도 동안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 속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협상 테이블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들이 주요국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번에 전기 가격이 유럽에서 뭐 수십 배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호하던 녹색당 같은 경우도 한 발 물러섰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 원전 확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텍소노미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이제 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계획을 2050년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좀 어떻게 보면은 혐오 시설이니 핵폐기물 시설의 운영 계획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 2025년 이후로 원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핵연료 같은 경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전에 뭐 전기가 끊겨가지고 좀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핵연료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됐다라는 게 원자력 업계가 판정선을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겠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원전은 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아예 인정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유럽연합의 텍소노미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가동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탈원전을 법적으로 뭐 결정을 한 나라들,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가동기한이 넘어선 원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념적으로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원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원전을 당장 중단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전기 가격이 급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도 워낙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끄떡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 가동원전 계속원전 프로젝트를 탄소 중립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초 허가 기간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일단은 안전하게 뭐 국민들이 사용을 하는, 뭐 국민들이 뭐 에어컨을 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난방을 한다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원전에서 뭐 사용 기간이 지나건 안 지나건 그냥 값싸게 쓰면은 되는데, 관건은 생산품이겠죠. 생산품.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친환경이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여야 된다. 이 전기가 원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50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지금 이제 그 텍소노미에 인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그린본드라고 하던가 이런 녹색 채권들의 투자를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친환경 에너지를 충족을 시키느냐 못하느냐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 경쟁력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부분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허가 기간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전 안전 인증을 다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비나 정비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 4세대 원자력 기술에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쪽이 이제 순환형 핵연료 주기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말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이게 잘못 다뤘다가는 어마무시한 이제 뭐 핵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우라늄이 인체에 닿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피폭이 되어버려가지고 뭐 죽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출산을 못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기형아를 출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위험 물질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워낙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휘발유를 차에다가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소비가 되죠. 근데 휘발유로 치면은 100리터를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한 1%, 1리터만 쓰고 나머지 99리터를 위험하니까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유럽연합 쪽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나머지 이 99리터가 너무 아깝다. 너네들이 원전업계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 99%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해라 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걸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라늄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땅에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 우라늄 자원을 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활용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핵이 만들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 1리터만 쓰고 99리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뿜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서 플루토늄을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핵탄두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써버려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한 80리터, 90리터 이 정도로 낮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우라늄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도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사성 폐기물이 현재 원전의 5% 수준으로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만 톤 정도 가량 방사성 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EU의 텍소노미 규제에 우리 한국 원전업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우리 원전업계는 워낙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APR 1400 같은 경우는 국제 인증을 받은 이제 중요한 원전 노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원전 시장이 2050년 600조 이상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데, 말씀드렸었던 4세대, 차세대 원전 건설이다라고 하던가 중요 프로젝트인 계속 운전하는 지금 이제 가동 중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 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고 저항성인 그런 핵연료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원전에서 차세대 시장으로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텍소노미가 지정을 한 이 원전 선별 기준, 글로벌 원전 업계 같은 경우도 출발선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그런 처리장들을 구비를 해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원전 나라들이 없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고 저항성 핵연료 같은 경우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 내지는 핵연료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독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세계 무대를 정조준을 하게 되면서 이 600조 시장을 싹 쓸어 담아 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해당 부분들 중요하게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기업이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종합 정비가 굉장히 중요 사업으로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원자로 운전 상태 감시 제어 설비, 그러니까 정비 용역뿐만이 아니라 이 정비에 들어가게 되는 부품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정비 그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쪽에 수백억짜리 또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갈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사용료 핵연료 처리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원전 전조기 솔루션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 모든 부분들이 현재 차세대 원전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바라카 원전 계획 정비 수주를 진행을 했겠죠. 해외 진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비텍입니다. 방사선 관리 용역 전문 기업이고요. 원전 시운전, 경상정비, 계획 예방정비 등 정비 부문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유일하게 방사선 종합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겠다. 아직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유럽 텍소노미 쪽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좀 이제 개선, 턴어라운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주 화요일에 단타로서 우리 기술, 우리 우진엔텍 이제 찍어드려가지고 한 이틀 만에 우진엔텍 30%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됐었죠. 당장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SY 스틸텍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요일에 찍어드리고 금요일에 곧바로 이제 20% 이상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장 전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게 장 전에 급등할 수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단타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료 단타방 이번 주 딱 일주일만 열어드리게 되는 건데 어떻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상단에 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딱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T로 시작하는 링크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이거 누르면은 이제 입장이 되셔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서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주식방이 운영이 되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단타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외 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해외 메신저여 가지고 이 링크를 이제 누르면은 설치가 되시고요. 다시 누르면은 입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해외 메신저여 가지고 딱 처음 받으셨을 때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좀 사용하기 불편하실 텐데 이거 영어 어떻게 한국어로 바꾸는지 다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한국어 설정 방법 있죠. 텔레그램 들어가서 위쪽에 세 줄, 왼쪽 상단에 세 줄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톱니바퀴 세팅 있을 겁니다. 세팅.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랭귀지라고 있어요. 랭귀지. 동그라미 랭귀지 있는데 이거 잉글리시로 돼 있죠.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한국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제 변경이 가능하실 거니까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급등 단타 종목들,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연말 중요한 투자 전략들이라고 하던가 30% 이상 급등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관심주, 주간 관심주 종목까지 모두 이제 공개를 장중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오픈을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링크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